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AM 모듈의 오퍼레이션에 없어요. 아직 얘가. 없거든요. 그래서 AM 모듈 안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메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뷰 컨트롤러 레이에서로 익스포즈 하는 애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거 프라이빗도 있지만 퍼블릭, 어떤 경우는 퍼블릭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패키지가 서로 다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퍼블릭이 다 오픈이 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내가 만들 것들을 이게 조금 인터페이스 오리엔티드하고 약간 좀 틀린데요. 만들 때 위자드로 만들 때는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AM 모듈 인퍼를 일단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자바로 여기서 이걸 빼는 순간 아까 만들었던 건 없어져요. 제가 끼워놓은 것들은 그렇지만은 있는 것들을 엎어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픈할 거를 익스포즈 할 거를 만들었다면 AM 모듈에 가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인터페이스가 막 생겨버려요. 인풀도 많이 당연히 생겼지만은 이 인풀을 갖다 어떻게 바꿨나요?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얘는 리모트로 쓸 때 쓰려고 하는 거고요. 리모트로 JVM 다른 쪽에서 EJB로 익스포즈를 할 수 있거든요. AM을. 그래서 이렇게 해놔놓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생겨요. 생기면 땡기면 땡기거나 여기서 내가 요 메소드를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서 써먹을 거야. 하면은 메소드 액션으로 가서 AM 모듈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나와요. 파라미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를 쓸 준비가 된 거죠. 혹은 여기에 있는 태스크 플로우, 이런 태스크 플로우에서도 이니셜라이즈 과정이 필요하다. 어디 가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 메소드가 생기는데 요렇게 이상한 요렇게 이름이 생깁니다. ADFC config XML에 있는 요거는 어떤 페이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my hello world 메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라. 이렇게 해서 익스포즈를 해서 이제 유저가 필요한 거다. 물론 당연히 얘가 아까 말씀드릴 때 리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리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요 리턴이나 인풋이 그거가 돼 시리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나와요. 퍼블릭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것만 하나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AM이 실제로 런타임에 동작할 때는 한 유저당 한 브라우저당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AM이 트랜잭션을 관리한다. 트랜잭션은 DB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AM이 가지고 있는데 그 DB 트랜잭션을 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AM은 하나의 JDBC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AM은 하나의 JDBC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AM 모듈을 그냥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나는 이거는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AM 모듈이 있고 AM 모듈이 있고 하면은 이 AM 모듈이 많아지면은 한 유저가 DB 브라우저 한번 열어서 얘도 쓰고 얘도 쓰면 DB 커넥션 여러 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사실. 사실은 DB 커넥션 여기에 있는데 유저 서로 다른 유저를 보는 AM 모듈을 만들려면은 각각이 단독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는 얘는 서비스의 컨피그레이션에 여기서 내가 DB 커넥션을 만들어놨으면은 다른 커넥션을 쓰면 되거든요. 여기는 쓰면 되는데 커넥션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커넥션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어서 쓰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요 커넥션의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모델.jpx는 패키지의 디폴트 패키지 이름의 모델.jpx 여기에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한번 보시면 일단 추가를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DB 커넥션을 정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쓰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부분이 하나의 유저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루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걔가 요 밑에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얘를 내 밑으로 가지고 쓰겠다. 요렇게 하는 순간 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얘 밑에 가서 네스티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돼가지고 얘 밑에서 얘가 얘의 JDBC 커넥션을 써요. 그래서 두 개가 커넥션이 두 개가 같은 이제 텔넷 안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AM 모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 얘를 갖다 쓰겠다. 갖다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갖다 쓰겠다. 내부적으로 메소드에서 그러면은 요 안에서 내가 요 AM 모듈에 데이터 APP 모듈 1 언더스코어 1이죠. 물론 이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요 APP 모듈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this 점 이렇게 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면 find view object를 쓰는데 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스티드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네스티드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DB 커넥션을 다른 놈을 써야 되는 한 페이지에서 여기는 쟤를 쓰고 얘는 쟤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ADF BC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루트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자,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하나 더 만들어졌잖아요. 리프레시 되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겨가지고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서 요거 밑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얘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뷰를 만들 때 여기서 한번 갖다 쓰고 여기서 한번 갖다 쓰는 순간 DB 커넥션을 두 개를 써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AM 한 페이지에서 같은 DB 커넥션 쓸 건데 그리고 트랜잭션도 당연히 하나 묶일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얘를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라이브러리로 갔을 때만 문제가 있네요. 이게 라이브러리로 임포트했을 때는 안 보이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는 이게 맞네. 그렇지.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을 해버리면은 얘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헷갈려서 DB 커넥션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게 이제 아키텍처 패턴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스터 프로젝트를 보면은 프로세서를 만들어냈는데 여러 개로 분리를 했죠. 비즈니스를. 어떤 경우에는 여러 M 모듈을 하나의 M 모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리스폰시빌리티에서 막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M 모듈이 한 패키지에 있거나 혹은 뭐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뭐 결국에 모아서 한 놈이 쓰게 될 거라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으로 그러면은 요 AM 모듈을 요 AM 모듈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든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 요 소스 안에 내비게이터에 안 보여요. 여기에 안 보인다면은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AM 모듈을 아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디플로이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보이거든요. 쇼 라이브러리에서 보이는데 내가 내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를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해요. 프로젝트에 비즈니스 ADF 여기 있던가? 여기 아닌데 임포트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이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라이브러리 자르에 있는 클래스들이 요 집 같은 거 나오죠. 자르가 뭐 직접 할 수도 결국은 ADF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AM 모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쓸 거냐 라는 거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 라이브러리에서 온 것들은 해주면은 그때 여기에 available에 여기에 딱 보여요.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게. 그래서 나는 걔를 쓰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프로젝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브한 모델로 넘길 때 이름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AM, 그럼 하나의 AM 모듈에는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로지컬 유니도 보고 있다. 이 말고는 답이 없어요. 트랜잭션 플로우를 고려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이 생겨요. 우리는 DB 커넥션 두 개를 쓰는 AM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야 돼. 그런데 AM 모듈 하나당 JDBC 커넥션 따로 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ADF에서 여기서 이제 쓰는 데이터 소스를 이제 웹로직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끌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웹로직에 데이터 소스 쓰는 JDBC 드라이브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죠. 데이터 소스 만들 때 이제 JDB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는데요. 오라클 JDBC 중에서 XA를 쓰시면 안 돼요. XA JDBC 드라이브가 2PC를 하기 위한 건데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쓰는 JDBC 커넥션은 드라이브는
XA 드라이버를 쓰지 않는다라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AM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JDBC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 XA 커넥션을 안 쓰기 때문에 리얼하게 실제로 2PC를 할 수가 없어요. 오라클 ADF에서는.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라클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 2PC를 할 애들은 비펠로 서비스 오리엔티드로 묶어라. 각각을 서비스 오리엔티드로 묶어서 거기서 웹 서비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해라. 그게 이제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APP 모듈 여러 개를 묶어서 트랜잭션을 2PC를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AM 모듈이 이제 파일이 이제 이런 XML이 있고 bc4j.xcfg 얘가 뭐냐 하면은 런타임에 실제로 요 M 모듈이 아까 컨피그레이션에서 컨피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옵션을 정의했잖아요. 그 JDBC 커넥션 뭘 쓸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bc4j.xcfg 요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 가보시면 컨피그레이션에 가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하는 것들은 얘 말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가서 여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요 파일은 여기 안 보여요. 이건 여기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디폴트 프로젝트 밑에 커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씁니다. 왜 커먼이냐는 여기에 프레퍼런스에 찾아보시면은 커먼이라고 세팅이 아마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지금가? 이게 있네요. 여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에 쓰여지는 어쨌든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디폴트 서버 패키지의 디폴트 서버 패키지 네임은 이제 ADF BC 애들이 지금 현재는 디폴트 여기 밑에다 했더니 내가 이렇게 쫙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자드를 통해서나 디폴트로 만들 때 패키지 이름을 갖다가 하나씩 만들 때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터티는 뭐 디폴트 밑에 엔터티로 어소시에이션은 여기에 릴레이션십으로 뷰는 쿼리로 이거는 뷰 링크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서비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저 패키지는 안 쓰면은 그냥 모델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리네임 리팩토링 해서 홍보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디폴트로 우리가 AM은 어디에 가고 엔티티는 대부분 익스포즈 안 하니까 엔티티는 어디로 숨기고 얘들은 밑으로 서비스로 오픈하는 거니까 서비스 폴더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M 링크 데피니션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익스포즈 할 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에 가서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걔들만 유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PLSQL 쓴 거 이거 말고 PLSQL 쓴 거 말고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이거는 잠시 한번 볼 샘플이 아마 이것도 샘플이 지정이 됐을 텐데 내가 컴포지션한 게 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기억이 나실 리가 없죠. 기억이 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DPT, LOK, 어소시에이션에 보시면은 릴레이션십의 비헤이비어의 컴포지션, 요 릴레이션은 컴포지션 관계다 라는 걸 설정을 하면은 자, 이런 경우죠. 여기에 오더가 있고 라인 아이템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서 보는 거예요. 오더도 만들고 오더도 고치고 라인 아이템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데 한 페이지에서 만들고 커밋을 딱 했어요. 근데 이게 컴포지션 관계라고 여기 세팅을 해주면은 AM 모듈이 알아서 오더부터 만들고 크리에이션 경우에 라인 아이템을 DB에 인서트는 DML을 포스팅을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기에 컴포지션이 없을 때에는 그냥 레퍼런스 관계예요. 그냥 레퍼런스 관계인데 한 페이지에서 DPT, EMP를 다 매니징한다. 어제 네스티드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인플로에 고치다 보니까 디파트먼트가 없어서 디파트먼트 만들어서 선택해서 썼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포스팅을 했을 때 무조건 DPT가 먼저 DB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이제 그런 논리는 여기서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스팅 그러니까 컴포지션 관계가 아니라서 트랜잭션 순서를 포스팅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날 코딩을 하셨겠지만은 DB, ADF, BC 내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는 그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프로덕트와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문구류를 프로큐어먼트에 문구류를 제공하는 딜러가 있으면은 그 딜러가 어떤 프로덕트를 제공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써놓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오더를 받을 텐데요. 그래서 서플라이어와 프로덕트 있으면은 어떤 프로덕트, 노트북이라는 거는 다른 서플라이어, 여러 서플라이어가 그걸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플라이어 관계에는 뭐 컴포지션 관계는 없어요. 컴포지션 관계는 없는데 내가 이걸 같이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원을 할 거냐. UI 쪽에서 그걸 갖다가 수동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고요. 한 번에 커밋, 한 번에 롤백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에 커밋, 한 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먼저 포스팅을 하게. 마스터가 변경된 걸 먼저 포스팅을 하게 하려면 포스트 디테일을 이게 마스터는 내가 마스터니까 나만 하면 되는데 디테일의 포스트 체인지스라는 메소드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디테일의 포스트 체인지 메소드 안에서 혹시 내 마스터가 있으면 걔부터 하라라고 이렇게 튕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체인지스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프로덕트의 경우는 프로덕트 인플 자바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만들어서 그 안에 슈퍼.포스트 포스트 체인지를 하기 전에 프로덕트를 실제 포스트 체인지를 하기 전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요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엔티티 스테이터스가 나오는 거예요. 엔티티 스테이터스. 자, 내 거의 포스트 스테이터스가 뉴거나 혹은 모디파이드면 결국 뭐냐면은 아직 그 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내 거에 뭐 포린키를 바꿀 수도 있죠. 모디파이드 된 상태면은 나의 페어런트를 찾아라. 어소시에이션을 만들면은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이를 찾을 수 있죠. DPT, 자, DPT EMP에서 DPT 알로케이션 관계에서 어소시에이션이 요거죠. 요 어소시에이션에서 릴레이션십에서 이렇게 릴레이션십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세스에서 디테일이죠. 디파트먼트의 익스포즈 로케이션에다가 디파트먼트를 익스포즈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디파트먼트로 하면은 이거를 마이 디파트먼트로 하죠. 이렇게 딱 쓰면은
my department로 쓰면은 요 로케이션에 자바 메소드로 보시면은 entity class의 access 이렇게 해놓으면 요 access 안에 get my department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페어런트를 찾아서 페어런트가 널이 아니면 페어런트가 있네. 이게 이제 컴포지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를 인서트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스플라이어가 있어요. 페어런트가 있는데 그 페어런트가 U가 아니면 페어런트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 프라이머리 키를 내가 포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고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플라이어가 새롭게 나온 경우에 인서트 되는 경우 동시에 인서트 하는 경우에는 스플라이어부터 먼저 포스팅을 해라. 트랜잭션 이벤트를 딱 갖다 줍니다. 그래 놓고 내 거를 하면은 되는 거죠. 내 거. 이거는 이제 슈퍼가 스플라이어가 아니고 내 프로덕트 인펄이니까 내 엔티티 인펄의 포스트 체인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첫 번째로 디테일에만 이렇게 만들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키 관계가 있어요. 페어런트가 프라이머리 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어런트의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가 DB 시퀀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어런트의 프라이머리 키 어트리뷰트 타입이 넘버나 이런 게 아니고 DB 시퀀스 타입이고 DB에다가 트리거를 갖다 놓으면은 내가 인서트 커밋을 하기 전에가 아니고 DB에 가야지 나오거든요. 그 값이. 그렇죠? 그러면은 스플라이어 밑에 프로덕의 포린키에다가 이거 프라이머리 키가 아직 없거든. 그렇죠? 포린키를 여기 값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스플라이어의 프라이머리 키가 세팅이 될 때 포린키에 있는 프로덕트를 전부 다 갱신을 해줘야 돼요. 갱신을. 그쵸? 갱신. 없던 거를 null인 값을 갖다가 새로. 예. 자, DB 할 때 null이라는 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있죠. null이라는 것이 진짜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그것도 있고 null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 사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널이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값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 여자 중에 하나인데 아직 어사인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어사인이 안 된 경우예요. 프라이머리 키에. 그래서 이럴 때는 포린 키를 어떻게 컴포징일 때는 이거를 ADF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줍니다. 컴포지션 관계로 선언을 하면은. 그런데 이게 컴포지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스플라이어의 페어런트의 포스터 체인지에서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스플라이어의 메소드 중에서 리프레시 포린키 in new containing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놈들 나한테 되어 있는 애들을 포린키를 리프레시 해라 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컴포지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자동으로 안에서 돌아가 주는데 내가 요 리프레시 fk in new contain이 안에서 이제 시퀀스 남발을 이제 찾고 왔겠죠. 찾아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new product before post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 값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소스가 저 값이
6-6 그래서 6-6 리프레시 칠드런 포링 키 여기에 보시면은 EMP DPT가 있거든요. 그 EMP DPT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되게 좀 재미있습니다. 네. 여기에 DPT의 인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오버라이드를 포스트 체인지하고 리프레시 FK 인뉴 컨테이너 둘 다를 했어요. 둘 다를 했는데 내 자신이 디파트먼트가 뉴 상태면 내가 지금 이제 실제로 들어갈 때거든요. 뉴 상태였다면은 뉴 상태면은 미리 임시로 나의 EMP를 여기다 찾아놔요.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찾아놨다가 로셋을 찾아놨다가 그 다음에 찾았는데 내가 뉴 상태에서 커밋되기 전에 보니까 내 칠들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어소시에이션 관계에서 get EMP를 하면은 얘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DB 시퀀서 베이스면은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DPT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시면 다시 어트리뷰트에서 DPT NO를 DB 시퀀스 타입이죠. DB 시퀀스 타입이고 타입이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MP DPT가 이제 그 마스터 디테일 관계이지만 어소시에이션도 있지만은 큰 포지션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직 바꿨는데 윈도우에서 커넥션 툴을 내려보는 제발.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DPT의 DB 시퀀서 타입이면서 아직 트리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프로덕의 프라이머리 크리에이터 뉴 해서 프로덕을 DPT를 크리에이터를 딱 하면은 음수가 나와요. 아직 프라이머리 키에 어사인이 시퀀서 넘버를 체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어요. 요 프로덕의 마이너스 1이었으면 플라이어에도 프라이머리 키가 다 포린 키로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소스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DPT 인컬에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U 상태일 경우에는 get EMP를 가지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EMP들은 전부 다 프라이머리 키가 실제 체번되기 전에 음수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포린 키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refresh fk in new container 안에서 얘가 있으면 내 밑에 애가 만들어진 거라고. 내가 new니까 내 밑에 애들도 당연히 new겠죠. new 아니면은 업데이트 상태겠죠. 어쨌든 내 밑에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포린 키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밑에 애들이.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퀀스 넘버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DBS 시퀀스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DPT annual property가 DB 시퀀스 타입이거든요. 얘의 값은 get sequence number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넘버가 딱 튀어나와요. 넘버가. 이렇게 해서 넘버가 요 넘버는 어떤 넘버? oracle.jbo.domain. 넘버가 딱 튀어나와요. 넘버가 튀어나오면은 이제 요 값이 있으면은 세팅을 이렇게 해줘요. 포린 키 관계가 컴포지션이 아닐 경우에 해놓고는 임시죠, 임시. 그래서 클로저 로셋을 해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로셋은 뷰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게 뷰는 아니거든요. 쟤들이 엔터티들이거든요, 다. 근데 엔터티들도 결국은 어소시에이션 강에서 1대 n으로 들어오면은 로셋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다 임플리멘트를 한 거죠. 우리가 만든 뷰 오브젝트 로셋을 임플리멘트를 했어. 그래서 클로즈 로셋.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터레이트하고 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로셋에 있는 값을 API를 쓰게 되고 그 로셋은 안에 로 이터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뷰 오브젝트는 로셋이면서 로셋 이터레이터를 또 임플리멘트를 해놨어요. 어바드에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뷰를 그냥 이터레이터를 해버리면 되도록 간단하게 쓰게 하려고 이렇게 또 임플리멘트를 해놨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얘가 1대 n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놓으면은 카피에 쓰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SQL은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헤매게 되는 거죠. 릴레이션을 걸으라고 해서 걸어놨더만 안 들어가 데이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ADF가 내 세션 AM 모듈에서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스터가 한 건인 경우에는 마스터 한 건 넣고 디테일 넣었을 경우에는 거의 90, 내가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항상 마스터를 먼저 넣어줘요. 근데 내가 마스터도 테이블, 디테일도 테이블이 한 페이지에. 그래가지고 마스터 넣고 또 거기다 디테일 넣고 또 마스터 넣고 디테일 넣고 제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스터 이제 2개씩 생기고 이러면은 얘가 디테일을 갖다가 막 짬뽕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마스터가 동시에 두 개가 막 이렇게 인서트 될 때는 스테이터스 뉴로 인서트 될 때는 반드시 에러가 납니다. 페어런트가 없는 유니크 키 컨스트레인트는 아니고 오라 몇 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지션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로직으로 UI 컨트롤러 로직에서 매니지드 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비즈니스 컴포넌트에서 로직을 탄탄히 만들어 놓으면은 제대로 UI에서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직까지는 잘 안 쓰니까 ADF를 SOA로 익스포즈를 하는 방법을 계속 SOA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SOA로 익스포즈 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랩은 있습니다. 샘플은 있는데요. 좀 SOA로 샘플을 실행시켜 보기가 힘들죠. SOA로 ADF BC를 SOA로 일단 웹 서비스로 익스포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오라클 퓨전 앱스는 아주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AM을 익스포즈를 해버려요. 혹은 엔티티를 SOA로 뷰를 업데이트블 한 뷰를
SOA로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로 익스포즈를 하고 뷰를 내 입장에서는 내 걸 전부 다 엔티티를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내 거에 인터페이스로서 뷰를 갖다가 익스포즈를 합니다. 그 뷰를 익스포즈를 해놓으면은 리모트에 ADF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그 웹 서비스, 저쪽에서 뷰로 만들어져 있는 그 뷰를 내 쪽에 엔티티로 갖다 놓았어요. 내 쪽에 엔티티로 갖다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 엔티티로부터 여러 가지의 뷰를 만들 수 있죠. 그 뷰를 만들면 그 안에 뷰 크라이테리아를 막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내 앱에서 내 입맛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익스포즈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만들 때. 그래서 오라클 서비스 버스와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ADF를 물론 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프로세스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뷰를 바로 익스포드 하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샘플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AM 모듈을 인터페이스를 이제 SOA로 익스포드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AM 모듈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서비스 인터페이스에다가 플러스를 딱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그냥 아무데나 만들면 안 되고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이제 또 복잡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요 네임스페이스에 넥스트를 해서 서비스로 오픈할게 메소드가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AM 어플리케이션 인포레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AM 모듈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그 말고 아까 지금 여기서 할 거 EMP 뷰를 내가 익스포즈를 굳이 한번 해놓겠다. 다른 사람이 쓸 거라서 다른 쪽 ADF에서 엔티티로 쓴다고 하도 우러사서 내가 크리에이트는 안 돼. find하고 get by key하고 뭐 업데이트까지는 내가 하게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익스포즈를 딱 하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많은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바 2에 자바 2 5.0처럼 요 AM 모듈에 뭐가 생겼냐면은 요 폴더가 생겨요. 요 폴더가 생기면서 내 AM 모듈을 자바 JD 데벨로퍼 한 번만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크리에이터 웹 서비스를 해보시면은 얘들이 이렇게 위즈들과 함께 XSD가 만들어지죠. 요거를 그대로 익스포즈를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아까 EMP 뷰를 익스포즈를 했죠. 그래서 이 EMP 뷰 안에 서비스 액세스 키마가 일단 만들어지고 SDO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구현체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 모델에서 어떻게 디플로이를 하느냐 하면은 디플로이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보면은 나오는데 뉴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만들면은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은 얘가 뭘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이건 ADF 라이브러리고요. ADF 라이브러리고 얘가 이렇게 커먼과 미들 티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웹 서비스로 오픈을 할 수 있는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를 웹 서비스로 디플로이를 하면은 익스포즈가 딱 됩니다. 익스포즈가 되면은 다른 저쪽에 있는 컨슈머가 컨슈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가져올 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어쨌든 모델을 나는 네로칼도 쓰고 바깥 것도 쓸 수 있겠죠. 여기서 new 해가지고 이게 엔티티를 만드는데 엔티티가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아까 만든 거에 위즈들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HTTP 위즈들을 딱 주면은 그 다음부터 얘가 걔를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엔티티를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SDO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없는데 샘플을 한번 열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오라클 제품이 이제 빅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DPT도 서비스로, 얘도 서비스로 이렇게 익스포즈를 해놨어요. 익스포즈를 해놓고 컨슈머에서는 이 모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뭐 실제로는 내 모델에는 인플로이가 있고 인플로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요 인플로이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거하고 얘는 DPT 말고 EMP 그것도 있네요. 두 개 따로 있는데 요 DPT와 요 EMP 둘 다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둘 다 별개죠. 별개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른 쪽에 있는 DB들인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서 묶어서 내 쪽에서 어소시에이션 만들어 가지고 인플로 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보시면 만들어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웹 서비스 디플로이가 안 됐네요. 컨슈머가 이렇게 해보면은 EMP, DPT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요 샘플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서 스캇 스키마가 지금 X에 안 깔려 있거든요. 여기 퍼블리시에 보시면은 랩스에 scat.dmp가 있어요. 등포 파일이 있으니까 유저 스캇 만들어다가 이거 임포트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먼저 여기서 얘와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디플로이가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얘가 뭐냐면은 new로 해서 만든 건데 디플로이먼트 new가 아니죠. 여기서 에디트를 해서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 보시면은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죠. 얘는 자동으로 커먼과 미들 티어가 있어요. 커먼은 뭐고 미들 티어는 뭐냐? 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자바 XML과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자료로 묶여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비즈니스 SDO로 오픈하기 위해서 미들티어라는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설명을 제가 조금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메소드들을 오픈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XSD가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쟤를 오픈을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에 커먼 자르하고 미들티어 자르가 있는데 커먼에 위즈들하고 인터페이스가 있네요. 이게
컨슈머한테 라이브러리로 익스포전 돼야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커먼에 제가 잘못 설명해 위즈들과 인터페이스는 뭐 위즈들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라이브러리로 배포할 때는 요 커먼만 딱 전달해 주면 돼요. 전달해 주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미들 티어는 커먼을 가지고 이제 안에 내부 ADF 내 프로젝트니까 EJB 자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실제로 디플로이하는 그 두 개가 묶어서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제 익스포저 돼가지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위즈들을 딱 주면 요 위즈들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위즈들을 주면은 여기서 내가 나오는데 이게 매뉴얼 이게 자동으로 되는 방법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만든 거는 디폴트로 만든 건데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할 때는 당연히 위즈들 URL 이런 게 다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틀리겠죠.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수동으로 connections.xml에다가 다 써넣어줘요. 고쳐줘야 돼요. 이게 제일 이게 실제 디플로이 할 때 EM을 디플로이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커넥션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요 중에서 여기까지가 웹 서비스 커넥션인데 요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커넥션은 여기 있지 않네요. 커넥션은 어디에서 위즈들이 이 부분을 따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커먼 라이브러리 잡을 가지고 끼워 넣어 줘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 커넥션.xml에다 넣어주면 될 텐데 이걸 안 넣어줘요. 제 기억을 안 넣어줬어. 그래서 요거를 수동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좀 불편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요 위즈들 URL은 어디에 가서 붙어 있느냐? 저 URL은 커넥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써놓지 않았나 내가? 커넥션 안 써. 커넥션이 컨슈머의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저걸 또 만드는 게 RMI로 부르는 게 있고 위즈들이 여기 있네. 그렇죠. 기억이 났어요.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만들어주는데 내가 RMI를 잘 쓰지도 않고 그거 T3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웹 서비스로 SOA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고쳐주는 게 없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웹 서비스 커넥션을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를 바꿔주시면은 됩니다. 여기도 EMP가 있고 DEPT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위즈들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SOA에서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할 때 메뉴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다 익스포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AM을 바로 웹 서비스로 오픈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게 AM을 SOA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ADF SOA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까 인서트 업데이트 했을 때 ADF가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벤트가 이제 EDN을 통해 가지고 메디에이터, 오라클 서비스 버스가 받아서 BPL로 넘겨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오더 투 캐시 이런 거 오라클의 ERP끼리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 구조화하기도 잘 설계를 들어서 있으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참 이상하네. 또 식사로 가시죠. 예. 파트너분들은 저기 같이 가서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오라고. 아 그래? 예. 다행이다. 네.